안녕하세요. 오프닝이 조금 바뀌었는데요. 눈치채셨나요? 먼저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하고 오늘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푸스에서 대한암협회와 함께 암 경험자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고잉온 캠페인을 진행하는데 제가 여기 고잉온 스튜디오 크리에이터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우선 임명장인데 보이시나요? 귀하는 암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암 경험자들의 사회 복귀를 응원하기 위한 고잉온 스튜디오 크리에이터에 선정되었기에 임명장을 드립니다. 네, 고잉온 캠페인의 의미는 암 경험자의 아름다운 삶은 계속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일치해서 고잉온 크리에이터로 참여하게 되었어요. 이번 영상은 고잉온 크리에이터의 활동의 일환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네, 서론이 길었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걷기입니다. 걷기. 우리 암 환자분들 많이 걸으실 텐데 주변에서 많이 걸으라고 시키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제가 재활요양병원에서 조금 오래 근무를 했었어요. 그 근무했던 작업치료사가 알려주는 암 환자의 걷기, 운동입니다. 먼저 걷기의 효과입니다. 걷기의 효과는 심폐기능을 향상시키고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줍니다. 그리고 체지방을 감소시켜 비만을 개선하고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등 성인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지속적으로 뼈를 자극하여 골밀도를 유지 및 증진시켜 골다공증을 예방합니다. 스트레스, 불안감, 우울증 등을 감소시켜 정신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걷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인데 면역력이 증가한다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허벅지가 튼튼하면 면역력이 좋아진다, 많이 걸으면 면역력이 좋아진다, 이렇게 해서 저는 많이 걷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수술 후에 걸을 수 있으면 걸으라고 많이 하잖아요. 우리 암 환자분들도 수술을 하고 걸을 수 있을 때 많이 걸으세요.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으면 무조건 일어나서 빨리 걸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유는 혈전 생성을 방지하기도 합니다. 걸어주면은 다리 쪽에 생기는 혈전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암 환자에게서 걷기가 더욱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암 환자의 경우 순환이 안 돼서 부종이 잘 생기기도 하고 근육 빠짐과 체중 감소도 나타나요. 그로 인해서 체력 감소도 나타나고 면역력 저하도 나타나게 됩니다. 누워있거나 앉아있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사망률과 심혈관계 질환이 증가하게 되고 신체 기능이나 삶의 질은 떨어지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운동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개선시킬 수가 있는데요. 이 운동 중에 가장 만만하고 쉬운 게 걷기입니다. 우리 옷과 운동화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죠. 두 번째, 운동을 피해야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일반적으로 극심한 빈혈이 있거나 혈소판 감소, 백혈구 감소가 있을 때 걷기 운동을 피하라고 합니다. 암 환자분들의 경우는 항암을 하게 되면 호중구 수치가 떨어지게 되고 앞서 말했던 빈혈, 혈소판 감소, 백혈구 감소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때는 회복이 될 때까지 걷기 운동을 조금 쉬어주면 좋습니다. 또한 암 환자분들은 항암을 하게 되면 말초신경에 문제가 생겨서 손과 발에 감각이 이상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 증상이 심할 때는 걸으면 넘어지는 낙상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손과 발의 감각이 좀 심하게 이상하다라고 할 때는 밖에 나가서 걷는 것보다는 실내 자전거 있죠. 실내 자전거를 통해서 운동해 주시면 좋습니다. 세 번째, 걷기 전 체크. 걷기 전에는 가볍게 체조를 해주면 좋습니다. 스트레칭은 운동 후에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운동 전에는 가볍게 좀 몸을 움직여주면서 워밍업을 시켜주면 됩니다. 운동 전에 스트레칭을 하게 되면은 스트레칭이라는 말 자체가 근육을 늘린다 라는 말이거든요. 근육이 늘어나게 되면은 늘어난 근육은 힘을 잘 못 쓰게 돼요. 우리는 운동을 할 건데 근육에 힘을 못 쓰게 만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운동을 할 수 있게끔 체조나 가벼운 걷기, 그런 워밍업을 먼저 하고 이제 걷기를 운동을 시작해주면 좋습니다. 걷기 전
당일의 컨디션을 체크합니다. 어지럼증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전날 좀 수면 상태가 어땠는지, 그리고 오늘 체력적으로 어떤지, 몸에 통증이 있는 곳은 없는지, 말초신경병증과 관련 증상이 있는지, 앞서 말씀드렸던 항암을 하게 되면 손과 발이 심하게 저리거나 감각이 이상하게 되는데 그런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는지 아닌지를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번째, 올바른 걷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다리에 힘을 주지 않고 터덜터덜 걸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렇게 걸으면은 발바닥이나 발목, 무릎 등에 통증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렇게 걷는 것은 다리 근육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왕 걷는 거면 효율적으로 걷는 게 좋겠죠. 시선은 전방을 바라보고 가슴은 펴고 턱은 당겨줍니다. 그리고 팔은 가벼이 흔들어 주는데 팔은 뒤로 당기고 놓아주면은 이제 반동으로 알아서 흔들게 됩니다. 그리고 다리에 힘을 주고 걷되 복폭은 적당하게 걸어줍니다. 복폭을 넓게 해줄수록 운동 효과는 좋아지니까 자신의 체력의 상태에 따라서 이제 복폭도 넓게 해서 걸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섯 번째, 얼마나 걸어야 하나? 운동을 얼만큼 해야 되나? 얼마나 걸어야 되나? 요거에 대한 의문점이 많이 있을 텐데, 요거는 케바케라는 말 아십니까? 사람마다 다르다고 볼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무조건 10,000보 걷겠다 라고 다짐하는 환자분도 있을 거고, 무조건 10,000보 걸어라, 뭐 어디 한 바퀴 돌아라, 뭐 이렇게 시키는 보호자분들도 많이 있을 건데 이는 옳지 않습니다. 환자분들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체력이 다 다르겠죠. 다 다르기 때문에 그분에 맞게 하루 할당량을 정해서 걸어주시면 됩니다. 내가 체력이 좀 많이 안 좋은 상태다 라고 하면은 그 하루 할당량을 조금씩 나눠서 걸어줘도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환자분들 치료할 때 제가 가장 많이 했던 말들은, 자고 일어났을 때, 우리가 자고 이렇게 하룻밤 자고 일어났을 때 몸이 너무 피곤하고 막 근육통도 너무 심하고 막 너무 하루가 피곤하고 좀 힘들었다 라고 하면은 그 전날 운동이 무리했던 거 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어제 만약에 10,000보를 걸었어요. 10,000보를 이렇게 열심히 걸었어요. 10,000보를 걷고 자고 일어났는데 너무 피곤해서 하루 일상이 안 돼요. 일상이 진행이 안 돼요. 그렇다면 저에게는 10,000보가 너무 무리했던 거였죠. 그러면은 내가 너무 무리했던 거니까 한 8,000보를 걸어보는 거죠. 8,000보를 걸었더니 자고 일어나니까 개운해요. 약간 뭐 좀 피곤한데 괜찮아? 뭐 이 정도라고 하면은 이제 8,000보가 나에게 딱 적당한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이 무리한 운동 10,000보를 걸어가면서 체력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8,000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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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00보 하루하루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서 점진적으로 체력을 늘려주는 겁니다. 무리해서 체력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제 체력을 늘려가는 거죠. 그래야지 몸에 무리도 안 가고 적절하게 이제 체력을 늘릴 수가 있어요. 오히려 무리를 하게 되면은 더 안 좋습니다. 절대 무리하게 운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네. 여섯 번째, 운동 시 주의사항. 걷기 시 주의사항, 운동 시 주의사항입니다. 먼저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면역력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오히려 독이 된다는 거죠. 그래프를 보면은 운동을 하지 않았을 때 면역력이 이 정도면은 적절한 운동을 하면은 면역력이 이렇게 올라가게 돼요. 근데 운동을 너무 심하게 했어요. 너무 피곤하게 했어요. 그러면 오히려 바닥을 치는 거죠. 면역력이. 이 적절한 운동량을 찾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10,000보 걸어서 너무 피곤하다 하면 8,000보, 내가 전날 한 운동이 너무 피곤하다 싶으면은 조금씩 줄여주시면 좋습니다. 몸에 젖산이 많이 생기면은 암이 더 잘 생성된다는, 성장한다는 연구가 실제로 있으니까 절대 무리한 운동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운동을 하게 되면은 젖산이 생기고 활성산소가 생겨요. 그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충분한 휴식을 취해서 젖산 생성이나 활성산소를 없애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한테 댓글로 이런 말씀을 해주신 분이 있는데,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활성산소는 무조건 생겨요. 운동을 해도 생기고 그냥 일반 생활을 해도 활성산소는 생기게 됩니다. 이때 이 활성산소를 제거하기 위한 항산화라고 하나요? 활성산소를 제거하기 위한 것이 중요한 거지, 활성산소가 생기기 때문에는 가만히 누워있다면 오히려 더 안 좋겠죠. 네. 그리고 운동을 한 후에는 꼭 스트레칭을
해주셔야 돼요. 부상 방지에도 좋고, 운동을 한 후에는 꼭 스트레칭, 충분한 수분 섭취, 충분한 수면과 휴식을 취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환자분들 치료할 때 어머님들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신 분들 많아요. 나는 하루 종일 마트도 다녀오고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요리하고 하루 종일 집안일 한다고 움직이는데 따로 운동이 필요하냐? 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네, 필요합니다. 저는 필요하다고 해요. 우리가 시간을 내어서, 내 시간을 내어서 운동을 하는 것은 꼭 필요합니다. 일 때문에 내가 몸을 많이 움직이는 것은 운동이 아니에요. 내가 일 때문에 많이 움직인다고 해서 건강해지진 않거든요. 뭐 근력이 생기거나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건강해지진 않아요. 내가 자발적으로 운동을 하는 것과 신체적으로 많이 움직이는 것은 다르다고 보면 되는데 대신 운동량을 조금 줄여도 되겠죠. 반대로 하루 종일 누워있는 분, 하루 종일 누워서 핸드폰만 보다가 그러고 좀 낮잠 또 잤다가 TV만 보다가 하시는 분의 경우는 운동을 조금 늘리거나 평소 신체 활동을 조금 늘려주시면 좋습니다. 집안에 가족분이 누가 하루 종일 누워있다 시키면 청소를 또 시키십시오. 집안 가정에 도움이 되게 신체 활동을 늘리는 것은 어떨까요? 7번째, 따단 걷기 운동 후. 운동 후에는 반드시 스트레칭을 해서 부상 방지와 근피로 예방 회복을 위해서 스트레칭은 꼭 해줍니다. 또 체크사항들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피로감은 어떠한지, 다리, 발목, 발바닥 등에 통증이 생기진 않았는지, 그리고 말초신경병증 증상이라고 해서 손발의 감각, 발의 감각은 어떤지, 면역력 저하는 어떤지. 심하게 운동하고 나면은 감기에 걸리거나 침샘염, 이런 편도염, 구내염이 생긴다거나 이런 염증에 많이 취약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면역력이 떨어졌다는 얘기겠죠.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오늘 영상은 작업치료사가 알려주는 걷기에 대한 정보였어요. 이왕 걷는 거 올바른 자세로 제대로 걸으면 운동 효과가 배가 되겠죠. 올바르게 걸읍시다. 오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본인 체력 상황에 맞게 운동 시간이나 운동 거리나 운동량 정하기. 두 번째로는 바른 자세로 걷기. 세 번째로는 운동 전에는 워밍업, 운동 후에는 스트레칭. 그리고 네 번째로는 충분한 휴식 취하기입니다. 요 네 가지 중요하니까 잘 기억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정말 존경하는 선생님이 계신데 제게 이런 말을 해주셨어요. 지금 있기에 내일이 있다 라고 해주셨는데 지금 주어진 저희의 시간을 알차게 잘 활용한다면 좀 더 나은 내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걷기가, 지금 하루하루 걷는 내 걷기 운동이 추후 항암이나 추후에 있을 수술 또는 기나긴 암과의 싸움에서 버텨줄 체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